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자, 정말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부터 강원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죠. 오늘 아침 원주 지역 기온이 영하 12도였습니다. 또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졌는데 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춥겠네요. 정말 가장 두껍고 따뜻한 옷들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원주시의 2021년 시정 운영 방향과 또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 전체적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의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시작하는 사업 중에서 어린이 안전한 통학교길 만들기 사업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횡성군이 인구 정책을 통합 안내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기 위해서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1월 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도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선별지급과 함께 전 도민 확대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만큼 전 도민 지급과 또 소상공인 선별지급 등 2개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시작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보고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 발생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기준으로 도내 자가격리자는 2,081명이며 이 중에 46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자가격리 대상자 스스로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준비단 TF 사무실이 오늘부터 정상 업무를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서 TF팀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강원경찰청과 정보 공유 및 협의, 자치경찰제 관련 시도 공동 대응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및 정부, 국회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원주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75명입니다. 또 새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벌써 47명이 새해 들어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자,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원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또 전체적인 상황과 함께 또 올해 새해를 맞아서 시정 방향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좀 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단체 또 기독교 교회 등에서 이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원주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 생교회에서 방곡동에 있죠.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현재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최초 감염지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75명이고요.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600명이 넘습니다. 새해 들어 4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원주시 반곡동의 세인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세인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터콥 선교회에서 관용 중인 BTJ 열방센터는 선교 전문인을 양성 교육하는 곳으로 최근 전국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감염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인교회 신도는 지난해 11월 28일 인터콥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주 BTJ 열방센터에 다녀왔으며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에는 세인교회가 인터콥 선교단체에 장소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최초 감염 전파자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처음에는 열방센터라고 하길래 무슨 에너지 관련 단체인가 했더니 역시 이제 종교단체였군요. 자, 그런데 이제 상주 열방센터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강원도에도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 뭐 25명인 것은 이제 확인이 되었죠. 네, 강원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원주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감염 원인이 BTJ 열방센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25명인 것으로 명단에서 확인됐는데요. 춘천시는 명단에 포함된 11명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쳤으나 이 중 2명은 열방센터에 방문했음에도 진단검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원주시도 추가 방문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확진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요. 원주시는 세인교회와 BTJ 열방센터 방문자 그리고 인터콥 종교활동 참여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세인교회 및 열방센터 방문자, 인터콥 종교활동 참여자, 확진자 발생 장소 방문자에 대하여 긴급 재난 문자뿐 아니라 종교단체 대표 등을 통해서 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무증상자에 대한 무료 진단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세인교회 관련 450명, 소담 오양족발 이용자 259명,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방문자 150명, 원주 추모공원 31명, 치약 레스텔 목욕탕 28명, 영신 불가마 사우나 128명을 검사하여 총 14명의 확진자를 찾아내 격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174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한 달 동안 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746건의 계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열방센터를 방문하고 또 세인교회와 관련돼 있다면 최소한 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저 일부겠지만은 지금 여러 사람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확진자들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좀 이런 그 검사에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좀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브리핑에서 새해를 맞아서 지난해 성과도 또 이야기하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도 함께 이야기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원주시는 지난해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최종 확정되었고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원주시 판부면에 원주천댐 건설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총 사업비 798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학성동과 우산동 일대 조성 예정인 정지뜰 호수공원도 설계 착수했으며 오는 2027년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올해 서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원주 시내에서 기업 도시 간의 교통 편의가 개선됩니다.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 어제 진행된 원주시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올해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 분석하여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전문 인력도 양성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육성을 위한 허브 기능을 담당하게 될 남원지역세권 창업지원 허브 건립도 올해 안에 시시 설계를 마치고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연계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GTI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도 올해 한 번 더 유치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회복을 돕고 2019년에 기록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 오랜 시간 원주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들 작년에 좀 가시화되고 또 올해 이 첫 번째 이 첫 단추를 깨는 이 사업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또 여기 원창호 시장 같은 경우는 민선 이제 산 연임이 되면서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요. 올해 사실상 어떻게 온전히 이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좀 맞물려서 좀 각오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또 새로운 사업도 상당수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도 좀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네요. 네, 원주시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노력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원주시 학성동과 중앙동, 봉산동 등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도 생활 편의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요. 430억 원을 투자해서 향후 5년간 불온면과 지정면, 문마급 등 서부 생활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 계획들 보면 정말 서부권에 좀 상당히 그 거대 또 그동안에 밀렸던 이 수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또 원주시 교통인프라 정책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교통행정과의 이길복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그 원주시장님의 새해 좀 그 계획들 브리핑도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만은 또 그 중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어린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 좀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팔을 걷어붙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비 확보가 이 사업에 또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된 겁니까? 네, 원주시는 올해 어린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총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유지 보수비를 제외하고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약 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네. 이 어린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 뭐 사업 취지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어린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차량의 감속운전 유도와 보행 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여기 뭐 또 특정 학교는 아주 뭐 상당히 좀 상당한 또 이제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평원초등학교요? 평원초등학교는 뭐 다른 학교하고 뭐 다른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단계동에 위치한 평원초등학교는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생 수가 많은데요. 상점가가 인접해 있어서 보행 동선이 단절돼 있어서 그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이라서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운전자의 속도를 안내하는 속도 경고 표지판 등의 감속운전 유도 시설과 색깔 유도선과 옐로 카펫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 만들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업은 뭐 언제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먼저 현장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5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 그 연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원주 서부순환도로죠. 무실에서 만정까지 구간이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기업도시에서 시내권으로 이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이제 교통 흐름이 상당폭으로 개선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그 좀 개선 상황 좀 조사된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기업도시 활성화에 따른 지정체를 해소하고 시내권과의 접근성을 개선코자 서부순환도로 무실 만조 구간을 작년 9월 29일 임시로 개통하였는데요. 개통 전후의 효과 분석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결과 기업도시에서 청골 사거리 간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통행 속도는 103% 증가하고 지체 시간은 88%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런 그 개선에 대한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요. 차량 운행 비용은 연간 8억 원 가량이 절감되고 시간 가치와 환경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혼잡 비용은 연간 약 343억 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통행 속도가
103%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지체 네. 시간이 88% 감소되었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행 그러니까- 속도가 뭐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도시에서 청골 사거리 간에 운행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 10분이 걸렸다면 5분 만에 도착할 수 아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네네. 지체 시간은 또 그만큼 절반 가까이 예, 감소했다는 것이로군요. 굉장히 좀 피부로 좀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편해졌다고요. 네. 네.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요. 그 무실만종간 도로개통 전엔 기업도시 문곡의 사거리에서 단계동 청골 사거리까지 6km 이동 구간에 약 16분 정도 소요되었었는데 네. 개통 후에는 한 약 8분 25초 정도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도시에서 신행권이 무실동으로의 진입은 띵 돌다 보니 오래 걸렸었는데 약 7분 37초 정도로 단축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도 임시 개통 중인 겁니까? 아직까지 임시 개통 중입니다. 정식 개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정식 개통은 나머지 구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 개통할 예정인데 2022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멀었군요. 네, 예. 나머지 구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라면 어디입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탑은 아니지만 광터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네. 그 기업도시 부분 연결되는 도로도 있거든요. 아하, 예. 그 나머지 구간 또 연결까지 이제 다 되어야 이 정식 네. 개통이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일단은 그 기업 도시에서 신호책이라든지 일단 시청 쪽까지는 일단 단지 여기서 던지 손볼 건 없는 건가? 이 구간만큼은? 네, 우리 시에서는 무실 만종 구간 서부 순환도로 개통 이후에 변화된 교통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흐름을 분석해서 신호 현시와 주기를 현장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네. 개통 직후와 현재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보니 통행 속도는 약 17% 증가하고 지체 시간은 약 40%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용으로 환산해 보니 운행 비용은 약 31억 원, 총 혼잡 비용은 약 70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들 또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교통행정과의 이길복 과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7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횡성군이 인구정책을 통합 안내하고요. 또 새로운 정책을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군 홈페이지 내 인구정책 코너가 신설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담당이죠. 진정용 계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행성군 인구정책 담당 진정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군 홈페이지 내에 인구정책 코너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목적, 취지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행성군 홈페이지 내 인구정책 코너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행성군에서 추진하는 분산된 인구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코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작년 행성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행성군은 지난 7월에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요. 인구정책을 모든 행정의 근간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구정책 코너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횡성군의 인구가 모두 몇 명이죠? 저희가 46,47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저희가 8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사실 작년보다는 한 61명이 준 상황인데요. 다른 시군보다는 추세는 사실은 감소 추세가 둔한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또 사실 또 몇 년 동안은 좀 약간 증가 추세였어요. 예. 그러다가 작년에 약간 감소가 되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많이들 하시겠네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모든 시군은 똑같겠지만 사실은 출생률은 사실은 좀 적어지고 이제 고령화된 인구가 돌아가신 부분에 사실은 조금 감소 추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이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그 횡성의 전환점이 될 사업들 쭉 속속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걱정 반, 기대 반, 우려 반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모일트 포함해서 교통 여건도 나아지고 전입들은 들어올 확률이 많지만 사실은 출생률 부분과 고령화로 인한 이제 사망률이 있어서 사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런 여건들은 분명 행성군 인구 정책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또 고민의 일단을 정말 예, 군 관계자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또 이제 주민들 함께 좀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또 코너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인구 정책 코너 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세부 사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 세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관련과 그리고 그 시골 현실상 기농기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농기촌 정보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전입가구 및 기타 지원 정보로 세분화하였고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 인구 정책 방향이 중요한데요. 주민들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서 바라는 인구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거에 착안해서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인구 정책 제안 코너 또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정책 제안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처음인 건가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모든 시군은 아니지만 타 시군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또한 작년에 우리 군도 인구정책 공모전, 인구정책 심포점을 개최하여 정책 참여장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회성인 측면에 그 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인구 정책만큼은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인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행성군의 의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코너가 개편된 게 언제입니까? 실제 운영은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며칠 되지 않았군요. 예. 뭐 실제로 지금 이게 정책 제안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없고요. 이제 더 홍보해야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참여 가능한 겁니까? 예, 아주 간단한데요. 행성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분야별 정보 인구 정책 클릭하고요. 핸드폰 인증만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증 등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 피드백과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후 바로 삭제되니까요. 정보 노출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정책 아이디어 좀 공모 좀 기대되는 바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데요. 사실은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강역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사실은 체감도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자는 거죠.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 관심이 커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것들이 쌓이고 정체가 된다면 분명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인구 정책 공모가 작지만 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책이 횡성군의 인구 정책 담당이에요. 예. 좀 인구 정책만 매일 고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업무는 인구 정책도 있고요. 예. 적극 행정이고 이제 인구 정책이 사실은 모든 행정의 근간이고 가장 최상의 정책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적극 행정이라든가 규제, 현안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올해 또 예. 어떻게 또 주민들이 생활하셨느냐에 따라서 내년 또 이맘때쯤에 또 중간 추세를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또 너무 이제 올해 한 해만 보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전반적인 또 추세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 좀 이런 그 사항들 좀 올해도 좀 좋은 성과 또 기대해야 되겠네요. 예,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횡성 기획감사실의 이 진정용 인구 정책 담당이었습니다. 자, 1월 6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문세의 노래죠. 소녀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이 춥습니다. 정말 건강 조심하시면서요.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